작은 회사 마케터들의 생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자사분석입니다. 상품에 사람들이 돈을 쓰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이 상품을 만났을 때 변화하는 삶을 이해하면 상품의 포장 방법이나 우리의 태도까지도 명확해지기 마련입니다. 평범한 상품이라면 기업의 철학이라도 내세우는 것이 마케터의 일입니다. 윗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당신이 다 책임질 수 없다면 나의 팀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옆 동네 아저씨가 위협적이다. 즉 경쟁사 분석입니다. 경쟁자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점 또는 다른 점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없다면 만들어야겠죠. 우리 쪽 상품의 퀄리티가 더 좋다면 그 점을 어필하면 됩니다. 경쟁자를 보면서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좋죠. 허망한 숫자라도 써놓고 보면 목표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열어줘 너의 지갑. 고객 분석입니다.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에 솔깃하고 그것이 구매로 이어지는 고객층을 결정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만 할 수는 없어요. 마케팅 요소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종래에는 잘 팔지 않은 궁극적인 목표 앞에서 흐리게 섞이곤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은근슬쩍 상품과 관계없는 사람들인 척 상품을 언급하면 PPL이나 바이럴 마케팅도 있고 고객 응대나 영업 역시 마케팅에 속하는 일에 따로 분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작은 회사의 장점은 일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가 지식일까? 보통 회사가 마케터에게 기대하는 업계의 지식은 시장 규모, 타 회사의 전략 등입니다.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을 꾸준히 확보하고 자주 들어가 확인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포털 뉴스 검색에서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기획기사 같은 것도 나오고 카페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식을 주워 담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의 힘? 우리들의 머리는 얄팍해서 얻은 지식을 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알게 되면 바로 정리하는 습관. 사실 저 또한 많이 귀찮아하는 일입니다. 지식 컨텐츠 마케팅은 알게 된 것을 정리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있지만 지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당신의 채널을 다시 찾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도대체 뭘 만들어야 하는지 모를 때 글도 기술적으로 써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광고글은 게시된 시기에 따라 말투나 단어 선정, 이모티콘의 배치가 조금씩 바뀝니다. 별 생각 없어 보이는 광고성 게시글에도 다 그들 나름의 작성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미지 지식형 콘텐츠의 대표적인 예로 SNS의 카드 뉴스가 있습니다. 또 영상은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 글이나 그림보다 작업 시간이 배로 들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컨텐츠 결정 전에 생각해 봐야 할 요소는 주로 어떤 내용의 컨텐츠를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고 컨텐츠가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컨텐츠가 어떤 경로로 발견되었는가 경로도 살펴봐야 되고 컨텐츠를 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예상해 봐야 됩니다. 채널을 주로 사용하는 고객의 연령과 성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중요한 내용이 되죠. 컨텐츠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성과 측정을 해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리는 쉬운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채널의 성격에 따라서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형태로 보여질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표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콘텐츠로 유혹하기를 한다면 키워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사물도 다르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죠. 사람들은 때론 고집을 부립니다. 키워드 조절을 통해 콘텐츠 유혹할 수 있습니다. 자, 플랫폼 찾기예요. 즉 채널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하는 건데, 다양한 곳에 오셔서 최대한 다양한 반응을 수집해 보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또 어떤 채널을 선정해서 마케팅 할 것인가 결정됩니다. 자, 연결하기 CT 컨텐츠끼리 연결성을 높이고 관심 있으면 문의하고 구매까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다 연결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통계와 친해져야 합니다. 고객을 추적하기 위해서인데 컨텐츠를 보고 얼마나 많은 유입이 생겨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컨텐츠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 이거는 사람의 이목을 끈다는 것입니다. 공감되는 상황 멘트를 통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만든다는 것이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보 전달이라는 콘텐츠의 특성을 살려 사람들이 신뢰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브랜드는 상품이 가진 사소한 문제들을 특별한 감성으로 위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를 추천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로 마케터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어떤 상태의 고객에게 전달될 것이며 메시지가 매력적인지, 메시지 속의 링크를 눌렀을 때 그가 원하는 말을 충족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음 메시지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것이 좋죠. 이메일의 경우에는 화려한 것도 좋지만 정보가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매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컨텐츠 마케팅의 중요한 부분이 되죠. 자신과의 대화보다 어려운 고객과의 대화입니다. 전화가 올 때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다.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고 시작한다. 해야 한다는 거죠. 당신의 귀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든가, 그럼 상대방도 일단 차분해지고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전화를 해야 할 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죄송합니다고 합시다. 솔직한 게 제일입니다. 3인 삼각의 제휴 마케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휴라는 것은 꼭 독점 계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네 물건을 팔아서 우리 것도 좀 끼워서 팔아봐. 팔면 인센티브를 줄게 라고 제안하는 일이다. 흔히 콜라보라고 부르는 브랜드 대표 상품을 함께 내걸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제휴 마케팅의 일환이 됩니다. 자,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의 고객을 연결시켜 판매망을 늘리고 조금 규모 있는 플랫폼에 브랜드를 노출시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영업부서에도 주로 생각해야 할 내용인데, 영업사원들은 대개 마케터들보다 훨씬 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들을 설득할 전략을 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개설해야 합니다. 자료 정리해서 필요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켓도 개척해야 합니다. 영업으로 시장을 관장하는데 한계가 생기므로 새로운 고객을 컨택했을 때 새로운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함께 넘겨준다면 전략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관계점입니다. 첫째, 인식. 두 번째, 흥미. 세 번째는 고려관입니다.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목격하고 모종의 이유로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상태를 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광고를 클릭해 본다면 상품
소개 페이지에서 내용을 읽어보는 정도의 단계는 바로 흥미를 유발시키는 이런 관계고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긴 상태인데 이 시기에 잡지 못하면 고객은 영영 떠나거나 아주 오랫동안 흥미 단계만 있게 됩니다. 즉 고려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꼭 고객을 잡아야 되겠죠. 다음에 구매입니다. 고객이 구매를 한 상태, 계속 구매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요거는 요 물건과 다른 요 물건보다 더 좋은 요 물건이 있다. 혹은 요 물건과 연결했을 때 시너지가 더 커진다. 뭐 이렇게 하는 계속 구매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상품에 너무 만족했거나 외적인 서비스에 감동한 사람들은 구매자에서 팬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성을 유도해 주는 것도 좋은 마케팅이죠. 문제가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인식이나 광고 홍보, 즉 홈페이지가 있다면 검색 엔진을 최적화 작업을 하고 블로그, 카페 등에서 키워드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를 진행한다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광고를 봐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노출 자체가 어느 선 밑으로 떨어지면 소재를 바꿔야 돼요. 그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특정 기간이 지나면 소재를 계속 교체해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고객에게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에 흥미, 상품의 소개 콘텐츠인데요. 상품 정보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궁금증, 기대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구매 방법이나 상담 방법은 알기 쉽게 안내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고려입니다. 영업, 다시 광고, 홍보, 뭐 이런 거죠. 상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상품을 노출해주고, 특정 페이지에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 특정 광고를 계속 보내줘야 한다는 거죠.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공부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분석 기술입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기술을 알고 있어야 지금 우리 회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지속성, 콘텐츠의 품질과 속도를 꾸준히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쓰기 연습과 SNS를 탐독하거나 채널 구조 분석 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콘텐츠 마케팅을 심화하는 과정에서는 분석 프로그램과 친해져야 됩니다. 고객의 흐름과 그 고객의 어떤 단계의 중요성의 숫자를 왜 정리하는지, 즉 개념부터 파악해 놓아야 이러한 좀 더 고객에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와 홍보, 고객 관리 부분에서는 광고, 홍보, 고객 커뮤니케이션 등 고객과 대면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그걸 도입해서 고객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회사 안에서의 마케팅입니다. 회사 안에서의 개인적인 포지셔닝,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 대치 방법, 이러한 것들을 계속 숙지하고 또 기록해 놔야 합니다. 자, 가난한 회사의 마케터의 매뉴얼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길을 찾는 마케터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